코딩 셰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래스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메서드 이해하기 1편 이후에 왜 2편이 안 나오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최종적으로 메인 메서드로 가기 위한 내용들인 만큼 결국 메인 메서드 이해하기 2편을 보게 되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해 왔는데, 그럼 정확하게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가까운 예를 들자면 바로 통역사가 될 것입니다. 즉, 컴퓨터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기에 컴퓨터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꼭 통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 정도는 들어본 자바, 파이썬, C 언어 등은 모두 통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는 메서드를 만들던, 변수를 생성하던 달트라는 통역사를 통해서 컴퓨터에게 내 명령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컴퓨터에게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통역사와 우리는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데, 이 통역사가 사용하는 언어는 그래도 우리 인간이 배울 만한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이 영어라는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어도 어려운데 뭐가 배울 만한 언어이냐며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 통역사 언어만 우리가 습득할 수 있다면 정말 많은 것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 담백한 맛 강좌는 달트라는 통역사와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한 첫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지금까지 메서드와 변수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메서드는 이 믹서기와 같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믹서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주스를 만들기 위한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서드는 어떤 기능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며, 또한 일반적인 이런 메서드의 구조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수는 실눈이가 다양한 물건들을 네임택을 붙여서 사이즈에 맞는 상자에 보관하듯이 물건처럼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에 맞게 상자의 사이즈가 달라져야 하듯이 변수의 크기도 데이터의 종류, 즉 타입에 맞게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스트링, 인트, 더블, 불리언이라는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령 해리포터라는 스트링 타입의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먼저 스트링이라는 타입을 지정해 주어야 컴퓨터가 물건, 즉 데이터의 크기를 가늠하고 이에 알맞은 상자, 즉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마련할 준비를 합니다. 이제 변수의 이름을 지정해 주고 equal 기호를 사용해서 상자, 즉 변수에 해리포터라는 데이터를 저장하면 됩니다. 특히 다시 한번 이 equal은 같다가 아니라 변수의 값을 할당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같다는 이렇게 equal을 2번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클래스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라모델을 참 좋아합니다. 아시겠지만 프라모델은 여러 개의 부품들을 조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완성된 모습으로 조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각 부분별, 그러니까 머리, 몸통, 팔, 다리 등으로 나누어서 조립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 부분들을 결합해서 하나의 완성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조립 방식을 사용할까요? 당연히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복잡할수록 어떤 완성체를 설계 도면으로 옮긴 후에 이 완성체를 부분별로 나누어서 빌드업 하듯이 하나씩 쌓아가거나 결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크고 복잡한 것을 만들 때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객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저는 담백한 맛 강의에서 지속적으로 인간의 상식이라는 말을 사용 중인데, 우리가 상식 혹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객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가령 인터넷이라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는 실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우리는 이를 인터넷이라고 부르며 실체가 있는 것처럼 대상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하나의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감정들, 희로애락 등도 모두 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로봇을 보면 전체가 결합되면 하나의 로봇이지만 결합되기 전에도 머리, 몸통, 팔, 다리 등으로 나뉘어서 불립니다. 즉 하나의 완성된 로봇도 객체이지만 머리, 몸통, 팔, 다리 등도 각각 객체인 것입니다. 또한 다리는 다시 발, 발목, 무릎 등 세부적인 객체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작은 객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완성된 객체를 이룬다는 측면에서 로봇의 최소 기본 단위는 객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래밍 차원에서 객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실 세계에서 객체란 그것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 상에서는 모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고민하고 정의하고 새롭게 만들어내야 할 대상을 의미합니다. 가령 person, 사람이라는 객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객체로서의 사람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 상에서는 person이라는 객체를 만들어냄에 있어서 단순히 나이, 성별, 이름 정도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person이라는 객체에서 혈액형, 주소, 학력 등의 정보만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프로그래밍 상에서는 객체를 정의할 때 매번 필요한 부분만을 정의해서 만들어내야 하므로 이 객체를 정의하는 특징들만 따로 모아놓은 일종의 틀 같은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클래스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클래스는 classification, 즉 분류한다는 단어의 줄임말입니다. 저는 달트패드로 왔고요. 이제 클래스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 상에서 객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일종의 틀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클래스 안에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객체의 특징들을 정의해주고 이 내용에 근거해서 객체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프로그래밍 상에서 객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설계도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먼저 클래스란 키워드를 사용해서 달트에게 클래스를 만든다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클래스의 이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저는 automobile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메소드명을 만들 때에는 소문자로 시작해서 camel case 방식을 사용했지만 클래스를 만들 때에는 대문자로 시작해서 camel case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의해야 할 automobile이라는 객체는 제조사, 가격, 색상, 바퀴 개수 등의 정보만 필요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정보들을 정의해주기 위해서 중괄호를 사용해서 오토모빌 클래스의 body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먼저 제조사 정보는 문자열이 필요하므로 string carmaker라는 변수를 생성해주고 여기에 fold라고 할당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숫자일 것이므로 int 타입을 사용해서 price라는 변수를 만들고 여기에 3000을 할당해 주겠습니다. 색상 또한 문자열이므로 string color라는 변수를 만들고 색상은 red라고 할당해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퀴 개수는 숫자이므로 int 타입의 wheel number라는 변수를 만들고 4라고 할당해 주겠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가 생각했던 오토모빌이라는 객체를 위한 설계도인 클래스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프로그래밍상에 존재하는 객체는 어떻게 만들까요? 바로 메인 메소드 내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메인 메소드를 만들어주고 잠시 현실 세계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방법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한 공장에서 정확히 똑같은 공정으로 하루에도 수백 대씩 자동차를 생산할 텐데 과연 이 자동차들을 모두 똑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양, 크기, 성능 등은 모두 똑같겠지만 각 자동차별로 사용된 모든 부품의 시리얼 넘버가 다를 것이기에 언제라도 특정 자동차를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 상에서도 오토모빌이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무한정 객체를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래밍 상에서는 부품 시리얼 넘버 대신 각 오토모빌 객체를 구분하기 위해서 변수를 생성하고 여기에 오토모빌 객체를 전달해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럼 한번 객체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변수를 만들 때 항상 타입을 먼저 지정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오토모빌 클래스라는 설계도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하려는 것이므로 이 객체의 타입은 오토모빌 타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변수명을 저는 A1이라고 해주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오토모빌 객체를 할당해 주면 되는데 방법은 단순히 오토모빌 클래스를 불러오고 뒤에 메서드를 불러오듯이 소괄호를 붙여주면 됩니다. 세미콜론 붙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조만간 생성자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드디어 프로그램상에 실존하는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프로그래밍상에서 객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고민하고 만들어내야 할 대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클래스란 이 객체를 구체화해서 만들어내기 위한 틀, 즉 설계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 즉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자주 객체라는 단어가 프로그래밍상에서 혼용돼서 사용이 됩니다.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개념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객체, 즉 인스턴스를 생성했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우선 A1이라는 변수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점을 찍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오토모빌 클래스에 정의했던 속성들이 모두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CarMaker 속성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메서드로 이 내용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예, 폴드란 이름이 잘 출력이 됩니다. 이렇듯 인스턴스라는 것을 생성하면 오토모빌 클래스 내부에 있는 모든 속성들에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속성이란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오토모빌 클래스에는 우리가 만들기를 원하는 객체의 특징, 즉 속성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가령 사람의 속성을 나열해 보자면 눈, 코, 입, 팔, 다리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객체를 정의할 때 속성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란 객체를 정의할 때 눈, 코, 입 말고도 말하기, 듣기, 달리기 등 기능까지도 포함해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의 설계도 역할을 하는 클래스에는 속성 외에도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NewCar라는 클래스를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속성은 오토모빌 클래스와 똑같으니 변수명 뒤에 숫자만 붙여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차인 만큼 자동 주차가 가능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기능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강조드린 대로 기능이 필요할 땐 메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제 기능을 위한 메소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번 메소드의 타입은 void라는 것으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다른 타입들과는 달리 이 void라는 타입은 특정 값을 리턴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void 타입은 다음 강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소드명은 autopark라고 정해 주겠습니다. 이 메소드는 외부에서 전달받은 인자값은 없고요. 이제 body 내에서 간단하게 print 메소드로 자동 주차가 가능합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었으니 NewCar 클래스의 실제 객체, 즉 인스턴스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타입은 역시나 NewCar 클래스로 해주어야 하고요. 이번에는 N1이라고 변수명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NewCar 클래스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이로써 N1이라는 인스턴스를 생성했고요. 역시나 NewCar 클래스에 있는 모든 속성과 기능을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N1D에서 AutoPark라는 기능을 불러오겠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AutoPark 메소드가 실행되면서 이 안에 print 메소드 또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 주차가 가능합니다 라는 문장이 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객체와 클래스의 사용법을 학습했으니 이쯤에서 도장 깨기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객체를 위해서 클래스를 생성하고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속성과 기능을 콘솔 창에 출력해 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각자 생성한 클래스 내에 O+O의 값을 반환하는 메소드를 만들고 이 기능을 인스턴스를 통해서 콘솔 창에 출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메일 주소로 실행 결과와 코드를 캡처해서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코딩 프로블럼 솔버 카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